종주국인 중국이 어떻게 속국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누구에게나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중국인은 외국인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중국인 멤버 왕일원의 큰절 거부 논란이 일자 중국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은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역사를 비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무려 3조 원의 금액을 투자해 반도체 프로젝트를 펼쳤지만 완전히 실패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합니다. 지난 2일 왕일원이 속한 걸그룹 에버글로우는 팬사인회를 열고 팬들과 만난 바 있는데요. 당시 왕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멤버 5명 모두는 새해를 맞아 팬들에게 큰절을 했는데 왕일원만 큰절 대신 양손을 감싸고 몸을 흔드는 중국식 인사를 해 사소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했고 한국에서 수익과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런 한국 팬들과 만나는 자리였던 만큼 한국의 문화를 따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해당 소식을 중국 매체인 소우닷컴과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하자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연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하늘과 땅, 부모에게만 무릎을 꿇는 전통이 있다. 중국 스타들이 해외에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 왕일원은 지금도 중국 예절을 지키고 있으며 중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있다 등의 댓글을 달며 왕일원의 행동이 마치 한국에게 굴복하지 않고 중국의 문화를 지켜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스타들의 이런 태도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과거 갓세븐의 멤버로 활동한 잭슨은 팀원들이 모두 함께 절을 했지만 혼자만은 땅에 완전히 드러눕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엑소 멤버 황쯔타오 역시 큰절을 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는 것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 멤버들의 예의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격분해 나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 K-팝 멤버에 제발 중국인들이 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그렇다 보니 당시 한국의 분위기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한국인들의 반응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뒤떨어진 나라라고 주장하던 중국이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 무려 3조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따라잡아 반도체 굴기를 이루겠다며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지만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 발표와 중국의 관영 매체 보도 및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대규모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6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6개의 프로젝트에 투입된 최소 금액은 무려 23억 달러, 하나 약 2조 7,69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됐지만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단 하나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국 네티즌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제품 양산을 목표로 설립된 우한웅 신반도체 제조와 치안신 집적회로는 막대한 투자금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상업용 칩을 단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HSMC의 경우 중국 최악의 먹튀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삼성전자와 TSMC 두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고 말 그대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HSMC라는 중국의 신생기업이 14나노 및 7나노 공정 장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업을 중국 정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HSMC라는 기업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2017년 11월에 설립된 신생 기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중국 매체는 물론 중국 네티즌들은 애초부터 HSMC는 정부의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었는데요. HSMC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중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 열기가 HSMC의 허점을 가렸다라고 중국 언론들은 양심적인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은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럽게 HSMC의 우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자금 부족으로 차질이 생기며 중단된 것입니다. 때문에 HSMC의 장비는 은행에 압류됐고, 압류된 장비를 확인해본 결과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철진한 기기였고, 말 그대로 보조금만을 노린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이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물론 이런 사기 행각은 HSMC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술한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든 챙기기 위해 요식업이나 시멘트 제조사 등 반도체와 전혀 관련 없는 수만 개의 업체들이 마치 반도체 관련 회사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등록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보여줄 때는 언제고, 실상은 뒤에서 사기를 치며 보조금만 챙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결국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안타깝다는 식의 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횡령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민간 기업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기술 산업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사기 사례를 보고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렇게 작은 회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그러기엔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거짓말, 비밀, 그리고 온갖 나쁜 말을 다 엮어도 이번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부와 기업이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것이라고요. 정말 웃음만 나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허술함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중국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네요.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난 정말 중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애초에 시작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구나. 내 생각에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꺼낸 건 아닌가 싶은데, 삼성과 TSMC는 이제 5나노미터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데 중국은 여전히 14나노미터, 7나노미터를 고집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 한국이나 대만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격차는 얼마나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칩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파산했다고요. 이로 인해 중국은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HSMC는 고작 일부일 뿐이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 역시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이야.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해낼 것이다. 국가가 투자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야. 중국은 사실 한국에 비해 칩 설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제조 능력 자체가 부족한 거였어. 때문에 난 이것만으로도 꽤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한국을 따라잡으려다 3조 원을 날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